안녕하세요, 비노트입니다. 안드로이드 10이 드디어 갤럭시에 적용이 됩니다. 지금 안드로이드 10 베타 버전이 배포가 되기 시작했으니까요. 빠른 미래에 모든 분들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안드로이드 10을 먹은 갤럭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삼성에서 발표한 변경사항 말고도 바뀐 점이 많으니까요. 같이 한번 보러 가시죠. 우선 전체적으로 애니메이션이 쫀득쫀득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약간 바운스 느낌 난다고 할까요? 누를 때마다 좀 손맛이 있네요. 이 분할 화면에서 조작하는 걸 보면 더 잘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만지는 게 좀 재밌어요. 이 위에 알림창을 내려보면 이 빠른 실행 아이콘들이 작아졌어요. 한 줄에 좀 4개씩 보이는 게 좀 휑할 정도로 작아졌네요. 그리고 노트 10과 완전 동일한 화면 녹화 버튼이 생겼어요. 노트 10처럼 화면 녹화를 하면서 본인 모습도 촬영할 수 있고요. 녹화 세부 설정도 노트 10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리고 화면을 블랙으로 바꾸어주는 야간 모드 명칭이 다크 모드로 바뀌었어요. 다크 모드를 실행하면 전에는 안 그랬었는데 홈 화면까지도 이 톤을 약간 다운시켜서 야간에 눈봉 당하지 않도록 신경을 썼네요. 근데 이렇게 다크 모드로 바꿔놔도 많은 어플들이 그냥 그대로 밝은 화면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반쪽짜리 다크 모드인 경우가 많았었는데 안드로이드 10부터는 개발자 옵션에 들어가시면 다크 모드를 강제 적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다크 모드를 지원하지 않았던 어플들도 이렇게 화면이 까맣게 변했죠. 하지만 이 역시도 모든 어플에 강제 적용은 되지 않는다는 점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안 되는 어플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화면을 돌리면 화면 회전을 할 건지 제한해주는 작은 아이콘이 있죠. 이 버튼. 이 위치도 원래 우측 하단에서 좌측 하단으로 바뀌었네요. 그리고 볼륨 컨트롤 창도 작아졌어요. 원래 굳이 클 필요 없었던 거니까 작아진 것도 마음에 듭니다. 이제 제스처 변경하는 것도 가능해졌어요. 원래는 화면 하단에 내비게이션 바를 없애고 나면 제스처를 쓸 때 왼쪽 위로 하면 최근 앱, 가운데 위로 홈으로, 오른쪽 위가 뒤로 가기였잖아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가운데 밀어 올리기를 홈으로, 또 올린 상태에서 잠시 더 누르고 있으면 최근 앱, 그리고 좌우측 하단은 뒤로 가기 버튼입니다. 취향에 따라서 기존 버전이나 새로운 버전 두 가지 중에 골라 쓸 수 있어요. 한 손 조작 모드도 제스처로 가능해졌는데요. 홈 버튼을 2번 누르거나 화면 하단을 아래로 이렇게 쓸어 내리면 화면이 작아지면서 한 손으로 수월하게 조작이 가능해집니다. 이 왼쪽 오른쪽 이동도 가능하고 빈 공간을 누르면 다시 원상복귀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홈 버튼을 2번 누르는 것보다는 이렇게 화면 하단을 쓸어 내리는 게 더 편리해 보이네요. 무선 배터리 공유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갤럭시 S10이나 노트 10은 무선으로 배터리를 공유할 수 있는 건 아시죠? 무선 충전을 지원하는 다른 디바이스를 충전해 줄 수 있는 기능인데요. 문제는 무선 충전 자체가 효율이 그다지 좋지 못하기 때문에 배터리를 나눠주다가 오히려 본체 배터리 부족 현상을 겪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무선 충전 제한 기능이 탑재됐어요. 최대 충전 한도를 이렇게 %로 설정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충전 중에 내 폰의 배터리가 이렇게 30%만 남게 되면 무선 충전을 중지하겠다는 거죠. 아주 실용적인 기능이 추가됐네요. 카메라 인터페이스도 바뀌었어요. 딱 봤을 때 차이 나는 건 위쪽에 있던 빅스비 비전이랑 AR 이모지 버튼이 없어졌고요. 또 밑에 카메라 메뉴도 간결해졌죠. 메뉴 맨 오른쪽에 모어라는 칸으로 가보면 원래 있던 기능들을 여기 전부 모아놨어요. 필요한 기능은 이렇게 다시 밖으로 꺼내 놓을 수도 있고요. 또 다시 넣어둘 수도 있고, 자주 쓰는 기능만 밖에 빼놓을 수 있어서 더 효율적이 됐네요. 그리고 카메라 줌 기능을 이용할 때는 기존에 없었던 배율 버튼이 생겨서 이렇게 한 번에 이동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전화 기능 중에 다른 앱 사용 중일 때 전화가 오면 이렇게 미니 팝업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됐어요. 이전보다 화면을 훨씬 작게 차지하니까 기존에 하던 작업에 방해가 덜 되겠죠. 여기에다가 전화를 받고 나서도 통화 화면으로 넘어가지 않고 계속 팝업 상태에서 통화를 할 수 있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TV와 핸드폰 간의 연결 기능에도 변화가 생겼네요. 기존에는 그냥 스마트 뷰 기능으로 핸드폰 화면을 그대로 TV 화면으로 쏴주는 미러링 기능밖에 없었는데 이번에는 콘텐츠 재생이라는 메뉴도 생겼습니다. 콘텐츠 재생으로 TV와 연결하면
갤럭시에 있는 음악이나 사진, 또 동영상 파일을 TV로 보내서 TV가 미디어 파일을 재생하고 갤럭시는 TV와 상관없이 그냥 원래 하던 작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막 파일까지 출력해 주니까 활용도가 높겠네요. TV와 연결하는데 선택지가 하나 더 늘었어요. 아주 마음에 듭니다. 스마트폰을 얼마나 사용했는지 보여주는 기능도 생겼어요. 앱별로 사용 시간을 볼 수 있고 또 알림을 몇 개 받았는지, 잠금 화면을 몇 번이나 해제했는지 볼 수도 있죠. 본인의 전화 사용 패턴을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에 따라서 자신이 너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시간이 많은 것 같다 하면 이렇게 앱 타이머를 이용해서 각 앱별로 사용 시간을 제한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인터넷을 너무 많이 한다 싶으면 인터넷 앱 하루 사용량을 1시간으로 제한해 둘 수도 있죠. 설정된 시간이 지나면 인터넷 앱을 열어도 열리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집중 모드라는 것도 있는데 이 기능은 원하는 특정 앱만 사용할 수 있도록 통제하는 거예요. 인터넷만 선택하고 집중 모드를 실행하면 이렇게 얼마 동안 집중하고 있는지 시간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본인이 선택한 앱만 사용 가능한 앱으로 보여주는 식이죠. 어느 화면을 가도 앱을 실행할 수 없고요. 심지어 위젯조차 다 꺼버리네요. 이 기능은 수험생한테 딱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휴식 모드라는 것도 있는데 이 모드는 화면이 전부 흑백으로 변경이 되고 모든 알림까지 차단된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내 파일 앱에서 휴지통 기능이 추가됐기 때문에 실수로 삭제한 파일을 되살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또 꺼진 화면에서 지문을 인식해야 되는 자리에 이 지문 아이콘 표시 방법도 이렇게 3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건 차차 해결되겠지만 현재로서는 굿락이 적용이 안 됩니다. 보시면 이 대부분 언플러그드라고 되어 있죠. 이건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오늘 갤럭시가 안드로이드 10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봤는데요. 아직 베타 버전인 만큼 수정하고 보완할 점들이 계속 생길 테니까요. 최종 모습은 또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랄게요. 저는 그럼 다음에 도전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커산 비노트였습니다.